제가 8월 16일 날 차량이 청주 사업소에서 이전이 됐고 그거를 경찰서를 통해서 이쪽에다가 확인 절차가 들어간 게 9월 25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발생했네. 9월 20일 이후. 네. 인지 이후에는 그런 그 사건이 제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소장님 차량이 만약에 차량을 내가 하려고 했더니 명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소장님은 그걸 입증을 바꿔보죠. 그걸 여쭤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소장님께서도 차량을 운행하실 거 아니에요. 자가용을 이걸 매각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생각을. 그러고서 봤는데 차가 내 차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게 네, 솔직히 얘기하고 저희는 이런 규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하진 않죠. 선생님들만은 이렇게 하진 않죠. 아,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 선생님은 어떤 그 판다고 이렇게 인터넷에 있나 아니면 그 저게 그 내놓은 시간이? 네. 그, 아시니까 그러면은 그런 매매 사이트나 이런 데 그런 데는 안 내놓죠. 아, 그럼 어떻게 매각하실 거예요? 아니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피해를 안 당하려면 사이트에 등록하면 안 되겠네요. 된다는 얘기를 갖다 제가 네, 근데 대답 못 그러니까 해드리죠. 정작 이 모든 걸 잘 알고 계시다는 소장님이나 이 관계자분들은 그런 데도 하면 안 되네를 인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는 네, 네. 그렇게 안 된다 그랬지 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네. 과정, 일말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저는 안 하죠라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본인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럼 자, 그거를 국민들이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지금 이게 이슈가 된 이유가 누구도 몰라요. 네, 근데 자, 대중에는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보내준 사람도 있고 하물며 저는 보내준 적도 없어요. 왜 근데 이게 진행이 됐냐? 우리가 사실상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할 때는 원본이 필요하거나 등록증 같은 경우도 사본이라 하더라도 우리 복사기나 이런 데다 정상적으로 이게 출력이 된 그게 필요하지 스치듯 지나가듯 찍은 사진으로는 이게 사실상은 한 번쯤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심지어는 거기에 써져 있는 글씨가 삐뚤삐뚤 잘 보이지도 않아요. 매매 계약서랑 이전 등록 신청서에는 타이핑으로 했으니까 또렷하게 써져 있겠죠. 근데 형식상 등록증이 첨부가 됐을 뿐이지 사실상 제가 거기에 글자 하나 바꿔놓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미비한 서류를. 그러면 자, 이런 서류가 막연한 인터넷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등록증이 있어요. 그럼 그거로도 이전이 다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업체에서 가지고만 왔다면. 그럼 자, 이제 첫 번째 청주시에서 잘못한 거는 이 일말에 단 하나의 이 의구심도 갖지 않고 그냥 형식상 업무를 처리한 게 잘못한 거고 그냥 서류가 구비가 다 돼 있다는 전제를 던 하에 그냥 처리하면 되지. 이게 첫 번째 실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통보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고지를 했고 인지를 시켰어요. 근데 그 뒤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그거는 뭐 이제 저기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얘기를 하자.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자, 이 피해를 이 모든 거를 했을 때 이게 누가 피해자예요? 그리고 뭐좀 앉아 계신데 아니죠. 청주시가 사기당한 거죠. 청주시가 사기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를 다 불법적인 행위를 해가지고 불법된 서류를 작성을 해서 갖다가 냈는데 아니 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규정에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규정대로 하셨어요. 네. 규정대로 하게끔 누가 했어요? 규정을 갖다가 저희는 준수만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위조를 갖다가 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으면은 인지를 했으면 거기서 우리가 저 등록을 안 해줬겠죠. 거부를 했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인지를 하셨다니까요. 그거는 더 이상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네. 제가 이미 다 인지를 시켰거든요. 네? 답답하게 지금 소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9월 25일 날 피해자가 인지를 시켰어요. 너네들 이거 왜 해주냐. 근데 그 다음날 26일 날 똑같은 사람이 와서 똑같은 서류 집었는데 똑같이 해줬단 말이에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해줬다 이거예요. 그럼 확인도 안 하시고 확인이 안 지금 되신 거예요? 11월인데 이거 뭐 하신 거예요, 그럼? 사실상 서류 작업상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결부된 거는 없어요. 저희한테 확인 전화를 하신 것도 없고 청주시 안에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럼 이걸 원점으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는 청주시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 보고 이게 저희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 등록을 갖다가 원형태로다가 네, 복귀를 취소를, 복귀를 시켜달라는 저기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급선 거죠. 네, 그게 그게 우선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복구하는 거를 왜 저희가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된 거지 네. 어떤 뭐 불법을 갖다가 한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네. 모르는 판결문을 네. 가지고 와야만 네. 복원을 해주겠다고 하셔요.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내용 자체가 네. 공정성을 갖는다는 좋은 점도 있지만 네. 바꿔서 말하면 아무리 니네가 그래도 니네가 사기꾼인지 얘가 사기꾼인지 난 몰라. 이거밖에 안 되시는 거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네. 선생님들이 판단이 안 되니까 수사 의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네. 거기에 대한 수사를 갖다가 최대한 협조를 갖다가 해주고 있고. 경찰 입장에서는 지금 수사를 하는 방향이 저희한테 사기 아니에요. 캐피탈한테 사기를 쳐먹은 거예요. 캐피탈한테 사기를 치기 위한 공문서를 발급을 받기까지가 이 행위인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기로도 고소를 못해요. 저희가 고소한 그 죄명은 공정문서 불실 기재예요. 그럼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될 부분은 누가 싸워야 될 부분일까요? 근데 왜 자꾸 청주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제가 말한 논리로 하면 모든 게 성립이 되고 보상이고 뭐고 다 해결이 되는데 그 불실기재를 당한 주체는 청주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청주시가 그런 공정문서 불실기재를 했기 때문에 발행한 서류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온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피해 주체가 저희가 걔네들한테 피해를 본 게 아니에요. 사실상 차도 못 받고 차도 막 안 받았는데 대출을 실행해서 돈까지 날려먹은 애들은 걔네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한 명도 고소하러 나온 애가 없어요. 이게 뭔 얘기를 뜻하는지 아세요? 얘네들도 세트라는 얘기예요. 저희 피해자분께도 이제 말씀드릴 건 다 드린 것 같고 이 소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거 말씀을 해주시면 판결에 의해서 그 판단이 돼야 되는 거고 저희가 드릴 말씀은 뭐예요? 원리 원칙대로 했을 때 9월 25일 이후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뭐 제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소장님이 주실 수 있는 답변은 판결문밖에 없다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거기도 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와 같이 이렇게 어떤 사기를 당했을 때도 경찰서장 확인으로다가 그 원상 그 수요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제도 지침을 좀 내려달라고 그런 건의를 했어요. 국토부에서 이제 진정 단계에 내려와야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지침을 갖다가 뭐 좀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같이 한번 전 넣어놨어요. 민원을 넣어놨고 전화 상담도 해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제가 떠넘기는 건지 모르지만 근데 거기서는 청주시청에서 와서 하래요. 거기 국토부에 제가 민원을 넣고 전화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청주시청에 와서 먼저 하래요. 인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얘기를 하래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그럼 일반 시민이 무슨 돈이 있어서 또 변호사를 또 1,000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하면 그 피해 보상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면 국가 배상에다가 또 그걸 청구를 하래요. 그러면 그런 과정들을 잘 알려주시더라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거 확인이 됐으면 그러면 원상 복구 돌리는 것도 아주 쉽게 돌아갈 텐데 그런 걸조차도 우리 보고 판결을 받아서 그래. 여기서도 그랬었고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명이 변경돼 있는데 몰라. 모르고 그냥 집에서 차 잘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직무유기인 거예요. 업무 태반이고 제가 볼 때는 왜냐면은 이 담당자들은 9월 달부터 우리가 막 연락하고 했잖아요. 소장님은 보고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러면 그 밑에 담당자들이 다 일을 안 했다고 봐야 돼. 이런 중대한 거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 오늘도 월요일인데 얘네 주말에 또 얼마나 많이 사기쳤겠어요. 이게 돈 주기로 한 날 아침. 저도 이거를 사장님 차를 정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내는 건데 제가 지금 현금화를 90이잖아요. 지금 몇 시까지 약속하신 대로 4시까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말씀을 주세요. 저도 돈이 나가야 돼요. 지금. 그럼 내가
연락드릴게요. 얘는 차 가격을 실제로 저희한테 해놓고 얼마씩 차를 사기로 했는지도 모르고 네, 모르죠. 저 캐피탈한테도 다 전화했거든요. 이거 25일 날짜로. 그러니까 내가 장담하는데 캐피탈 쪽에서 경각심이 생기니까 대출을 함부로 안 해주는 뭐가 커트가 걸렸겠죠. 그러니까 이 제 다음부터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게 돌아갔냐면 며칠 뒤부터 이분들은 명의를 가져가서 중고차 담보대출을 하는 거예요. 중고차 구매대출이 아니에요. 저는 제 거 차 중고 시세에 대해서 거의 다 땡겼어요. 많이 나와요, 중고차를 살 때는. 근데 담보대출은 작죠. 작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거는 다 2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몇 천인데. 이걸 피해서까지도 계속해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막히면 막히는 대로 풀어낼 방법을 지들이 찾는 애들이라고. 왜냐면 얘네들 진짜 들어갈 작심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총대를 맨 게 고 그리고 사는 저한테는 나 시켜서 했다. 저 몰랐다. 그럼 내가 나도 알아볼게. 이렇게 하고서 끝난 뒤에도 이분들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준 거라고. 3자 사기가 막히니까 이제 좀 소문이 나가지고 막히고 다 인지들을 하니까 방법을 바꾼 거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청주시가 움직여주지 않는 맞아요. 건 없는 거야.